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우리 요즘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우리 노른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법 근로시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로시간 중에서 가산수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가산수당 이거는 어디만 해당이 될까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상시근로자 5인 초과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여기서 뭐 맞는 것 중에 설명 중에 맞는 것은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을 초과하여야 한다 이렇게 낼 것 같아요. 근데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죠. 이상은 5인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상이나 이하, 미만, 초과 이거를 좀 헷갈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거는 포함이 되고요. 미만이나 초과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부터고요. 5인 초과인 경우에는 6인부터입니다. 그러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명부터고요. 5인 미만인 경우에는 4명부터입니다, 여러분. 그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가산수당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연장근로는요, 실제로 우리가 그 법정근로 시간, 아까 8시간이든 6시간이든 7시간이든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해준,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리 근로계약서에 뭐 7시간이다. 그럼 7시간이 우리의 법정 근로 시간인 거예요. 법정 근로 시간에다가 우리가 소정 근로 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보다 초과해서 근로해 주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을 가산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는 게 이 연장 근로는 당연히 우리가 근무하는 날 더 근무를 했을 경우 그때 더 주겠죠. 그리고 무급 휴무일인 경우 무급 휴무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근무를 하지만 너희한테 돈은 주지 않는 죄송합니다. 근무가 아니라 너희 쉬게 하지만 돈은 주지 않아 라고 하는 게 무급 휴무일입니다. 그러면 그거랑 조금 반대 개념은 뭘까요, 여러분? 유급 휴일이 있습니다. 유급 휴일날 근무를 했을 때 주는 것이 휴일 근로수당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연장 근로랑 휴일 근로를 막 중복해서 해서 막 2배, 3배 막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딱 정해졌어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중복해서 주지 않는다. 즉, 무급 휴무일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로를 주고요. 휴일날 근무, 즉 우리 주휴일이죠. 주휴일날 근무한 거는 휴일 근로라고 생각을 해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 근로수당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휴일 근로는 법정 또는 약정휴일, 주휴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그럴 때는 법정 또는 약정휴일, 우리 주일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법정휴일 이런 때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 내에는 50%, 그러니까 1.5겠죠? 일은 원래 줘야 되는 돈이니까 1.5. 8시간 초과할 때는 100%, 2배를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연장 근로는 무조건 8시간을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1.5만 해줍니다. 50% 이상만 가산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법적으로 안 되지만 초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되니까 돈도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더블 2배로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8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안 되지만 혹시 근무를 시켰을 경우에는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연장 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는 0.5배만 50% 이상만 가산하고 8시간 전이든 8시간이 지나든, 하지만 휴일 근로 시간에는 8시간 이내, 8시간까지는 50%, 그리고 8시간이 지나면 100% 이상을 가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간 근로가 있어요. 22시부터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을 가산을 하는데, 이 야간 근로라는 친구는 친화력이 좋은 친구예요. 연장 근로랑 휴일 근로는 서로 좀 성격이 까칠해. 그래서 서로 아까 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야간 근로는 성격이 좋아서 휴일 근로 시간이랑 연장 근로 시간은 다 친한 거예요.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에도 포함되고 야간 근로에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간 근로는 밤에 일하다 보니까 애가 성격이 좀 좋아서 모든 친구랑 잘 어울리고,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서로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동일하게 같이 지급하지 않고, 연장 근로랑 야간 근로도 친하고 휴일 근로랑 야간 근로도 친합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에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야간 근로 시간까지 끼면 0.5, 50%를 더 가산해 줘야 되고요. 휴일 근로를 하고 있는데 밤에 했어요. 그러면 야간 근로 금액까지 더 가산해서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휴게 시간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요? 이야기 나눠볼까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의 30분이니까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되겠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8시간을 일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 4시간에서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쉬지 않고 일하면은 근로자한테 나쁠 거 아니에요. 건강에도 안 좋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4시간 일했을 때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7시간 30분을 일했을 때는 우리 몇 분의 휴게 시간을 주면 될까요?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7시간 반을 일했는데 이분이 휴게 시간을 1시간을 준 거예요. 1시간을 줬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이분들이 일을 그 중간중간에 시킨 거예요. 40분만 쉬게 하고 30분만 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분은 근무 시간은 7시간 30분이지만 이분은 근로계약서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갖겠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7시간 반이니까 원래는 7시간 반이니까 원래는 30분만 주면 되는데 내가 1시간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근로계약서에 1시간이라고 썼잖아. 네가 쓴 거지 내가 쓴 거 아니지?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1시간 휴게 시간을 주기로 했으면 1시간을 쉬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거에 대해서 못 쉰 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내가 그 사람이 뭐 해야 된다라고 쉴 때는 그 사람이 시키는 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대법 2014-74254 2017 11월 5일 날 그 대법에서 판결 난 겁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8시간 근무하면 8시간에 대한 거 바로 40하고 주유 8시간에서 48시간이 근로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아요. 시업시간,
그러니까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어야 하므로 일하기 전후에는 줄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분이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는데, 아니, 뭐 이분이 뭐 4시에 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한테 너는 4시부터 5시까지 쉬어.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면은 8시, 9시에 출근인데 너 8시부터 1시간 쉬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행정해석에서는 휴게 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 휴게 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 제도에, 그러니까 일시 한꺼번에 부여하는 게 휴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 조건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 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 우리가 이제 점심 시간을 원래 1시간 이렇게 주는데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조금씩 나눠서, 근데 대신에 휴게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 나중에 노동부에서 판단하겠죠. 자, 유급휴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무급휴일과 반대 개념이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 유급휴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법정휴일, 주휴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 공휴일 포함하죠. 근로자의 날, 그리고 이 관공서의 공휴일은 여러분들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이 아니고 그 공휴일은 실질적으로 우리 분이 아니라 공무원의 휴일이었어요. 공휴일이 공무원의 휴일이었는데 이게 요번에 바뀌면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이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라 모든 우리 직장인들의 공휴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 1월 1일은 300인 이상은 요걸 지켜야 되고 21년 1월 1일은 30인부터 299인. 이게 굉장히 많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 굉장히 이슈가 됐죠.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에서 29인. 너무 안타깝게도 5인 미만은 해당이 없겠죠. 모든 건 대부분의 많은 우리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은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대체 공휴일 포함돼서 그리고 근로자의 날 이렇게 있습니다. 주휴일은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이고요.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기준법 55조 2항,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적용 사업장은요,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이 쉬는 날이니까 모든 사업장이 적용되고요. 관공서 공휴일은 현재는 21년이니까 30인에서 299인이겠죠. 요거는 이제 22년 기준으로 이제 곧 22년 기준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 근로자는요, 주휴일 같은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관공서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소정 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 공휴일이란다. 모든 근로자. 그래서 뭐 일용직 근로자나 뭐 시간직 근로자나 뭐 단시간직 근로자나 이런 분들 모두 다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시급제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제외 근로자는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고요. 그 다음에 관공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없습니다. 63조의 근로자는 어떤 분들인가 좀 볼까요? 63조는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 그러니까 농립사업,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에 축산, 양잠, 수산 사업 하시는 분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휴일에 제외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외에 관공서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약정휴일이라는 거는요,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휴일, 회사 창립 기념일이나 노조 창립일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되게 여러분 많이 보신 표일 것 같아요. 자, 기업 규모별 주요 개정 법령 시행 시기. 주 근로시간이 이 시간인데 이거는 40시간 플러스 최대 그 연장이 12시간이죠. 그래서 50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5인에서 49인, 이게 굉장히 많은 민간 기업들이 있죠. 이분들이 이제 2021년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노동부에서 핫 이슈가 되었죠.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이 관공서 공휴일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휴일이었는데 이제는 민간 기업도 그 공휴일에 유급휴일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했을 때는 돈을 유급휴일로 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유급휴일 기준으로 돈을 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50인부터 29인, 이제 30인이니까 굉장히 많은 곳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게 2021년 1월 1일부터고요. 5인 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핫 이슈가 되겠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4인 이하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인 이하는 대부분의 모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벗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은 그래도 얘네가 꼭 지켜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최저임금과 퇴직금입니다. 이거는 꼭 지급하셔야 돼요. 자, 4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 제한의 미적용이에요. 즉 12시간 이상 근무해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법령은요, 연소자, 어린 친구들 18세 미만이나 임산부, 아이들 가지거나 하신 분들 대해서는 연장근로 제한이 있습니다. 연소자는 18세 미만은 일일 1시간, 일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일일 2시간, 일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연소자 18세 미만은 제한적으로 야간과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일반 여성은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고 산부,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연소자, 어린 친구는 본인 동의에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그리고 아이를 가진 사람은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그 근로자가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있어야만 제한적으로 야간과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똑같은 월급 주고 야간이나 휴일에 쓰고 싶은데 뭐 이렇게 산부나 임산부라고 해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약간 싫겠죠. 그래서 여성 근로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퇴직을 권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자, 연차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근로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건 모두 다 알고는 있는데 늘 들을 때는 알아요. 근데 듣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뵙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끝나고 3편 기대해 주세요.